예, 취재 기자인 강버들 기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다이어리는 2014년 6월부터, 그러니까 참사 직후죠.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월호 관련 언급이 상당히 자주 등장했다면서요? 네, 세월호를 언급한 날이 8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을 언급한 날이 20일이나 됩니다. 예.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언급된 14일까지 합하면요, 이 업무 일지가 쓰인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이 세월호 관련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청와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직후였으니까 청와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의 내용이 예상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책임 전가와 진상 규명에 대한 방해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대 청와대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하지 않은 추가 메모를 보시면요, 예. 먼저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7월 8일입니다. 김기춘 실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한자 보이시고요. 예.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그리고 배주인인 유병언, 구조에 투입된 해경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대신에 청와대 보고 과정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강보들 기자 얘기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 이게 드러나 있다면서요? 메모 중에는 세월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언론 홍보의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는 모두 당시 제기됐던 대통령의 어떤 늑장 대응에 대한 의혹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 결국 현 정부의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 이 과정에서 여당과 의견을 주고받은 흔적도 있다면서요? 2014년 6월 29일에는 직전까지 홍보수석을 했던 이정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고충 토로, 선거 전 유병언 검거 악망, 그러니까 바란다는 얘기인데요.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이 김영한 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유병언을 검거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참사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유병언에게 책임을 돌리고 총선, 당시 19대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이미 다 보도가 나온 것처럼 KBS에 이른바 압력성 전화를 놓고 그 전화 속에서 아마도 JTBC는 이상한 방송으로 칭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던 청와대로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참 껄끄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다이어리에 유가족에 대한 입장도 드러나 있습니까? 유가족과 관련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과도하다, 무리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생존 교사에게 탈출 당시 상황을 듣고 싶다는 요구도 무리하다. 학생들의 통화 기록과 내용을 부모가 알고 싶다고 한 것조차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예. 특히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을 달라고 했던 유가족의 요구를 적은 메모도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는 어버이연합의 유가족 비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청와대는 또 유가족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꺼린 것 같습니다. 8월 메모를 보면요, 교황의 방한에 언론에 과잉 보도된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가족을 잃은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온건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 외에 다른 유가족들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니까 이들의 입장이 반영해서 중화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고요. 예. 이런 메모는 결국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가족이 온건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유가족을 분리하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지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 이른바 분할 통제, 영어로는 divide and rule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라놓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 이건 정부에선 그런 수법을 사실은 이번만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썼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크게 있었을 때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